도와주세요. 제발 제 딸을 살려주세요. 여기 이탈리아 병원에서 지나가는 의사를 붙잡고 절규하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밀라노 출신 소아신경과 전문 레지던트 출신인 엘레나입니다. 의사로서 과학적 사고가 강하고 완벽주의자인 엘레나이지만 그녀는 지금 이성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이탈리아 밀라노 대학병원의 형광등 불빛이 복도를 차갑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엘레나는 의사의 입술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있었지만 그 말들이 실제로 의미하는 바를 받아들이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마치 유리병 너머로 들려오는 소리처럼 단어들이 흐릿하게 그녀의 귀에 닿았습니다. 안젤라의 척수성 근위축증은 진행성입니다. 유전자 치료는 의사가 설명하던 중 엘레나는 3살배기 딸 안젤라의 작은 손을 더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아이는 어머니의 무릎 위에서 조용히 장난감 기린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아직 자신의 운명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유전자 치료는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임상 자료가 부족하고 유럽 규제 기관에서는 아직 검토 중이죠. 엘레나의 세계가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원래 의사였지만 지금은 그저 절박한 어머니일 뿐이었습니다. 그럼 대안은요? 다른 방법이 있을 텐데. 물리치료를 계속하고 경과를 지켜보는 것밖에는. 의사의 말이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다급한 호출음에 잘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응급 상황인 것 같네요. 의사는 더 이상의 설명도 없이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엘레나는 그대로 멍하니 앉아있다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고 안젤라를 안은 팔에 힘이 빠져갔습니다. 그녀는 복도로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복도는 분주했습니다.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서류를 들고 바쁘게 지나다니며 각자의 업무에 몰두해 있었습니다. 엘레나는 지나가는 의료진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제 딸이. 제발. 하지만 누구도 그녀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의사는 시계를 확인하며 서둘러 지나갔고 간호사는 차트에 시선을 고정한 채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복도의 분주함 속에서 엘레나와 안젤라는 마치 투명인간처럼 존재감을 잃어갔습니다. 엘레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한때 저 흰 가운을 입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환자의 입장이 되어보니 의료 시스템의 차가움이 더욱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가 부드럽게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엘레나가 돌아보니 동양 여성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묶은 머리와 단정한 옷차림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잠깐 앉아 숨 좀 고르세요. 동양 여성은 엘레나를 가까운 벤치로 안내했습니다. 엘레나는 자신도 모르게 그 여성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유일한 구원의 손길처럼 느껴졌습니다. 한서윤이라고 합니다. 서울대병원 간호사예요. 연수차 밀라노에 와 있어요. 엘레나는 고개를 들어 서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왠지 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엘레나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안젤라고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딸이 아픈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서윤은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엘레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딸을 꼭 안고 흐느꼈습니다. 안젤라는 어머니의 울음소리에 놀라 장난감을 떨어뜨렸고 서윤은 재빨리 그것을 주어 아이에게 건넸습니다. 그날 밤 안젤라가 잠든 후 엘레나는 남편의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과 사진 속 미소 짓는 남편이 겹쳐 보였습니다. 당신이라면 뭐라도 했을 텐데.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창밖으로 밀라노의 불빛이 흐릿하게 반짝였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희미한 절망감만이 가득했습니다. 비가 내리던 그날 아침이 엘레나의 기억 속에서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는 빗방울처럼 과거의 순간들이 그녀의 의식 속을 흘러갔습니다. 알레산드로는 커피 한 잔을 들고 서둘러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야 한다고 했지만 딸의 진단 결과를 함께 듣기 위해 중간에 병원으로 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침 회의가 있어서 먼저 회사에 들러야 해. 끝나는 대로 병원으로 갈게. 알레산드로는 안젤라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아이는 아버지의 넥타이를 장난스럽게 잡아당기며 웃었습니다. 엘레나는 남편의 어깨에서 빗물 냄새를 맡았습니다. 우산 챙겨. 오늘 폭우가 온대. 걱정 마, 차 안엔 항상 우산 있어. 알레산드로는 엘레나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모든 게 잘 될 거야. 내가 있잖아. 병원에 도착한 엘레나는 안젤라를 무릎에 앉히고 남편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의사 예약 시간이 다가올수록 초조함은 커져갔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의는 취소했어. 20분이면 도착해. 기다려줘. 알레산드로의 목소리는 밝게 들렸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통화였습니다. 의사와의 상담이 끝나갈 무렵 엘레나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알레산드로가 아니었습니다. 낯선 경찰관의 목소리였습니다. 밀라노 경찰입니다. 알레산드로 콘티의 아내분이신가요?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흐릿해졌습니다. 비에 젖은 도로, 미끄러진 트럭, 중앙선을 넘어온 차량. 의사는 말했습니다.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고통은 없었을 겁니다. 장례식은 마치 흑백 영화처럼 그녀의 기억 속에 흐릿하게 남아 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 위로의 손길, 울음소리. 그러나 엘레나에게 가장 선명한 기억은 알레산드로의 손바닥 속에서 발견된 접힌 종이였습니다. 그것은 안젤라가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3명의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아이다운 낙서였습니다. 아빠, 엄마 그리고 안젤라.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딸이 내가 오면 직접 보여주려고 했대. 알레산드로의 어머니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아침에 그렸다더구나. 엘레나는 그 그림을 가슴에 안고 오열했습니다. 그녀의 눈물이 잉크를 번지게 했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그녀의 슬픔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더욱 가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알레산드로는 떠났지만 남은 건 끝없이 쌓여가는 고지서뿐이었습니다. 병원비, 집세, 보험료, 안젤라의 물리치료비. 엘레나는 남편의 책상에 앉아 서류들을 하나씩 펼쳐보았습니다. 어떻게 이걸 다 감당해야 할지.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알레산드로의 마지막 급여와 보험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특히 안젤라의 치료비는 날이 갈수록 늘어갔습니다. 엘레나는 한때 유망한 의사였습니다. 밀라노 대학병원에서 레지던트로 인정받던 그녀였지만 안젤라가 태어난 후 육아를 위해 경력을 잠시 중단했습니다. 그것이 잠시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안젤라의 건강 문제가 발견되면서 복귀는 계속 미뤄졌습니다. 이제 그녀는 다시 일터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안젤라를 돌봐줄까요? 아이의 상태는 특별한 돌봄이 필요했습니다. 밀라노의 일반 어린이집은 안젤라를 받아주지 않았고 특수시설은 대기자 명단이 길었습니다. 엘레나는 전문의로서의 자신감마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완벽주의 성향이 강했던 그녀는 오랜 공백 후 의료 현장에 복귀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의학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었고 그녀는 뒤처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녀는 자신을 의심했습니다. 한때 자신만만했던 의사로서의 정체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딸의 병을 고치지 못하는 무력한 의사, 가정을 지키지 못하는 어머니, 그리고 남편의 빈자리를 채우지 못하는 아내. 엘레나는 모든 면에서 실패한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밤이면 안젤라는 아빠는 어디 갔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엘레나는 매번 같은 대답을 반복했습니다. 아빠는 별나라에 갔어. 거기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 안젤라는 창밖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안녕, 아빠. 나 오늘 물리치료 잘했어요. 엘레나는 딸의 순수한 모습에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안젤라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맞아, 아빠가 정말 자랑스러워할 거야. 침대에 안젤라를 재우고 나서 엘레나는 홀로 거실에 앉았습니다. 한 손에는 와인 한 잔, 다른 손에는 안젤라의 의료 기록. 그녀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이탈리아의 의료 시스템 안에서 딸을 위한 해결책을 찾는 것은 미로를 헤매는 것과 같았습니다. 알레산드로, 나 정말 지쳤어. 그녀는 빈 공간에 속삭였습니다. 창밖으로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빗소리는 그녀의 고독한 밤을 더욱 길게 만들었습니다. 밀라노의 가을은 차가운 비와 함께 왔습니다. 엘레나는 안젤라를 물리치료실에 데려다주고 잠시 숨을 돌리기 위해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비에 젖은 코트를 벗으며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요즘 들어 이런 짧은 휴식 시간이 그녀에게는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카페 라떼 한 잔 주세요. 엘레나는 지친 목소리로 주문했습니다. 사이즈는요? 바리스타가 물었습니다. 엘레나는 메뉴판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일상은 이렇게 작은 결정들로도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결정, 딸의 건강에 대해서는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제한적이었습니다. 미디엄으로 해주세요.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그녀의 등 뒤에서 말을 걸었습니다. 엘레나 씨. 목소리에 놀라 돌아본 엘레나의 눈에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그녀를 도와준 한국 간호사 서윤이었습니다. 그녀는 밝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서윤? 엘레나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묻어났습니다. 여기서 만나다니 정말 우연이네요.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병원 근처에서 자주 오는 카페거든요. 안젤라는 어떻게 지내요? 엘레나의 눈빛이 흐려졌습니다. 물리치료는 계속하고 있지만 큰 변화는 없어요. 두 사람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이 엘레나의 마음처럼 흐릿했습니다. 사실 궁금한 게 있어요. 서윤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안젤라의 상태가 척수성 근위축증이라고 들었는데 한국에서는 이미 유전자 치료를 진행하고 있어요. 엘레나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여기서는 아직 임상 단계라고만 하던데. 서윤은 휴대폰을 꺼내 무언가를 검색했습니다. 제 조카도 비슷한 증상이 있었어요. 유전자 치료 후 많이 회복됐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엘레나에게 건넸습니다. 화면에는 한 어린아이가 천천히 걸음을 떼는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에는 성취감과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제 조카예요. 치료 후 6달 지난 모습입니다. 엘레나는 영상을 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안젤라도 저렇게 걸을 수 있을까? 희망의 불씨가 그녀의 가슴 속에서 일렁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탈리아에서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윤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각 나라마다 의료 체계가 다르고 승인 과정도 다르죠. 한국은 의료 혁신에 있어서 진입 장벽이 낮은 편이에요. 새로운 치료법을 빨리 도입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엘레나는 자신이 근무했던 병원 시스템을 떠올렸습니다. 끝없는 서류 작업, 지연된 승인 절차, 관료적인 장애물들.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기는 연구 논문은 계속 쌓이는데 실제 환자 치료로 이어지기까지 너무 오래 걸려요. 그 사이에 아이들은 점점 약해지고 엘레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게 선진국이라면 전 지겹습니다. 서윤은 엘레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국에 와보세요. 최소한 상담이라도 받아볼 수 있을 거예요. 한국이요? 엘레나는 당황했습니다. 그녀에게 한국은 지구 반대편의 낯선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언어도 모르고 비용도. 서울대병원에는 외국인 환자를 위한 통역 서비스가 있어요. 그리고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돕겠습니다. 엘레나는 고개를 들어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병원 복도에서 만났을 때처럼 그녀의 눈빛에는 진실된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그리고 지금도 서윤은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왜 저를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죠? 엘레나는 물었습니다. 서윤은 창밖의 비를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제 조카가 아팠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도와줬어요. 의사들, 간호사들, 심지어 모르는 사람들까지.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픈 아이를 돌보는 것은 한 가족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이라는 걸요. 엘레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윤의 말은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알레산드로가 떠난 후 그녀는 자신과 안젤라가 이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처럼 느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가능할까요? 엘레나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서윤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해요. 한국 의료진들은 정말 헌신적이고 기술적으로도 앞서 있어요. 무엇보다 그들은 불가능이라는 말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엘레나는 마음속으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이었습니다. 바로 희망이었습니다. 한번 알아볼게요. 그녀는 마침내 말했습니다. 안젤라를 위해서라면. 두 사람은 연락처를 교환했고 서윤은 한국 병원에 대한 정보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엘레나는 카페를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비가 그치고 있었고 구름 사이로 희미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엘레나는 물리치료실에 들러 안젤라를 데리러 갔습니다. 아이는 치료사의 도움을 받아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엘레나는 서윤이 보여준 영상을 떠올렸습니다. 언젠가 안젤라도 저렇게 자유롭게 걸을 수 있을까요? 엄마. 안젤라가 활짝 웃으며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오늘 5걸음 걸었어요. 엘레나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정말 잘했네. 엄마가 자랑스러워. 그날 밤 안젤라가 잠든 후 엘레나는 컴퓨터를 켜고 한국의 의료 시스템과 서울대병원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떠오르는 정보들이 그녀의 흔들리는 믿음을 조금씩 바꾸어 놓고 있었습니다. 인천행 비행기의 창문 너머로 구름의 바다가 펼쳐졌습니다. 엘레나는 12시간째 좁은 좌석에 앉아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한국에 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윤과 이메일로 주고받은 서울대병원의 정보들을 태블릿으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혹시라도 놓친 부분이 있을까 염려되었습니다. 엄마, 목마워요. 옆자리에 안젤라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엘레나는 서둘러 물병을 꺼냈습니다. 안젤라가 물을 마시는 동안 그녀는 딸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긴 비행은 안젤라에게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척수성 근위축증 환자에게 장시간 같은 자세를 유지하는 것은 큰 부담이었습니다. 좀 괜찮아? 엘레나는 안젤라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안젤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구름 위에 있는 게 신기해요. 엘레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딸은 항상 작은 것에서도 기쁨을 찾았습니다. 밀라노를 떠나는 결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직장을 그만두고 집은 임시로 친구에게 맡겼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했지만 안젤라를 위한 희망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비행기가 약간 흔들렸습니다. 기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잠시 기류가 불안정하니 안전벨트를 매주시기 바랍니다. 엘레나는 안젤라의 안전벨트를 확인했습니다. 갑자기 안젤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숨이. 안젤라는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엘레나의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그녀는 즉시 의사로서의 본능이 작동했습니다. 안젤라의 호흡이 얕아지고 입술이 파랗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호흡 경련이었습니다. 척수성 근위축증 환자들이 가끔 겪는 증상이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의사나 간호사 없나요?
엘레나는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승무원이 재빨리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제 딸이 호흡 곤란을 겪고 있어요. 의료진이 필요해요. 승무원은 기내 방송을 통해 의료진을 찾았습니다. 엘레나는 안젤라를 안전벨트에서 풀어 무릎 위로 옮겼습니다. 그녀는 딸의 등을 부드럽게 두드렸습니다. 숨 천천히 쉬어, 안젤라. 엄마가 여기 있어. 하지만 안젤라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작은 몸이 경직되기 시작했고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그때 누군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엘레나 씨, 제가 도울게요. 서윤이었습니다. 그녀가 여기 있다는 사실에 엘레나는 놀랐습니다. 서윤은 민첩하게 안젤라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여기에? 엘레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같은 비행기로 한국에 돌아가고 있었어요. 제가 간호사지만 이 아이 상태를 잘 알고 있어요.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서윤은 침착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녀는 승무원에게 산소 마스크를 요청했고 다른 승객에게서 얇은 담요를 빌렸습니다. 안젤라의 상체를 약간 높이고 기도를 확보했습니다. 태블릿 주세요, 서윤이 말했습니다. 제 병원 동료에게 연락해 볼게요. 엘레나는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서윤은 재빨리 화상통화 앱을 실행했습니다. 몇 초 후 화면에 한국 의사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김 교수님, 긴급 상황입니다. 서윤이 빠르게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척수성 근위축증 환자 3살 여아. 호흡 경련 증상이 있습니다. 김 교수는 화면을 통해 안젤라를 관찰했습니다. 산소 포화도는? 서윤은 승무원이 가져온 간이 산소 측정기로 안젤라의 손가락을 체크했습니다. 88%입니다. 산소 마스크 적용하고 자세는 좌측으로 약간 기울여서 유지하세요. 비행 고도가 얼마나 남았습니까? 승무원이 대답했습니다. 인천까지 약 2시간 남았습니다. 김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윤 씨, 내가 지시하는 대로 따라해 주세요. 이어진 15분 동안 서윤은 김 교수의 지시에 따라 안젤라의 상태를 안정시켰습니다. 그녀는 부드럽게 안젤라의 가슴을 마사지하고 호흡을 도왔습니다. 차분하면서도 능숙한 그녀의 손길에 안젤라의 호흡이 점차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엘레나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놀라움과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서윤은 단순한 간호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위기 상황에서 전문가적 판단력과 임기응변으로 대처하는 의료인이었습니다. 산소 포화도 94%입니다. 안정화되고 있어요. 서윤이 김 교수에게 보고했습니다. 좋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찰하세요. 인천에 도착하면 응급팀이 대기하고 있을 겁니다. 안젤라의 상태가 안정된 후 서윤은 엘레나 옆에 앉았습니다. 두 여성은 잠시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침내 엘레나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니에요. 엘레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이 여기 없었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서윤은 조용히 안젤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는 이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도 서울대병원으로 복귀하는 중이었어요. 연수 기간이 끝났거든요. 이것도 다 인연인 것 같네요. 이 인연이라는 단어가 엘레나의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밀라노 병원 복도에서의 우연한 만남, 카페에서의 재회, 그리고 지금 하늘 위에서의 만남까지.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운명 같아요. 엘레나가 말했습니다. 비행기는 계속해서 인천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고 붉은 석양이 구름 사이로 비쳤습니다. 엘레나는 그 아름다운 광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새로운 시작의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서울대병원에서는 어떤 치료가 가능한가요? 엘레나가 물었습니다. 서윤은 안젤라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졸겐스마라는 유전자 치료제가 있어요. 단 한 번의 주사로 결핍된 유전자를 보충해주는 치료죠. 물론 모든 환자에게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아이들이 좋아지고 있어요. 밀라노에서는 그 치료제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엘레나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새로운 치료법을 도입하는 속도가 빠르고 희귀병 환자들을 위한 지원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어요. 무엇보다 의료진들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엘레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안젤라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진정한 희망을 느꼈습니다. 하늘 위에서 벌어진 위기 상황은 오히려 그녀의 결정이 옳았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곧 인천에 도착합니다.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엘레나는 안젤라에게 안전벨트를 조심스럽게 다시 매주었습니다. 서유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안젤라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도착하면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엘레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아가는 여정에 동반자가 생겼습니다. 비행기가 서서히 고도를 낮추며 한국의 불빛이 창밖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인천공항 활주로에 비행기가 착륙하며 미세한 충격이 전해졌습니다. 엘레나는 간이 산소 마스크를 쓴 채 깊이 잠든 안젤라의 이마에 손을 얹었죠. 체온은 정상이었지만 안젤라의 얼굴에 드리운 창백함이 여전히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서울대병원으로 갈 수 있도록 준비해놨어요. 서윤이 짐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죠. 비행기 문이 열리자 승무원이 다가왔습니다. 응급 환자가 먼저 내리실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놀랍게도 모든 승객들이 자리에 앉은 채 엘레나와 안젤라 그리고 서윤이 먼저 내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죠. 엘레나는 그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밀라노 병원 복도에서 느꼈던 소외감과는 너무나 다른 경험이었어요. 출구를 나서자 하얀 가운을 입은 의료진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빠르게 한국어로 상황을 설명했고 의사들은 즉시 안젤라를 살폈어요. 이 아이 척수성 근위축증 환자군요. 비행 중 호흡 경련이 있었다고요? 젊은 의사가 영어로 물었습니다. 엘레나가 고개를 끄덕이자 의사는 간결하게 지시를 내렸죠. 바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하겠습니다. 어머니도 함께 오세요. 준비된 구급차에 오르며 엘레나는 서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같이 와주실 수 있나요? 당연하죠. 제가 끝까지 함께 할게요. 서울로 향하는 구급차 안에서 의료진은 안젤라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체크했어요. 엘레나는 그들의 움직임을 지켜보며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효율적이면서도 따뜻했죠. 마치 오래된 시계처럼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듯 했습니다. 밀라노에선 진료 예약도 3주 MRI만 2달을 기다렸는데 엘레나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서유는 미소 지었답니다. 곧 알게 될 거예요. 여기선 모든 것이 다릅니다. 서울대병원에 도착하자 또 다른 의료팀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복도를 지나는 동안 3명의 의사가 태블릿을 보며 이미 안젤라의 상태에 대해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나이 지긋한 의사가 다가왔죠. 김준호 교수입니다. 비행기에서 화상통화로 만났습니다. 그가 영어로 인사했어요. 안젤라의 상태를 빠르게 평가하고 치료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걱정 마세요. 우린 이런 케이스를 많이 다뤄왔습니다. 그날 오후 안젤라는 3차원 스캔, 유전자 검사, 인공지능 예후 분석까지 모든 검사를 받았어요. 엘레나는 검사실 밖에서 기다리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루 만에 이 모든 검사를.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죠. 서유는 부드럽게 설명했습니다. 여긴 빠르기만 한 게 아니라 함께 움직이는 나라예요. 아이의 상태가 위급하면 시스템 전체가 그에 맞춰 움직이죠. 생명이 우선이니까요. 저녁이 되자 김 교수가 결과 차트를 들고 상담실로 엘레나를 초대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유전자 치료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했어요. 여기서 안젤라에게 적용할 수 있는 치료법이 있습니다. 졸겐스마라는 유전자 치료제죠. 엘레나의 눈에 희망의 빛이 어렸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러면 언제 시작할 수 있나요? 빠르면 내일 모든 준비를 마치고 이틀 안에 치료를 시작할 수 있어요. 엘레나는 눈물을 참지 못했죠.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밀라노 의사의 말이 메아리 쳤습니다. 유전자 치료는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임상 자료가 부족하고. 김 교수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어요. 여기 한국에서는 환자를 기다리게 하지 않습니다. 특히 아이들은요. 다음 날 아침, 안젤라는 서울대병원 소아병동에 입원했습니다. 밝은 빛이 가득한 방은 벽에 그려진 동화 속 동물들로 꾸며져 있었어요. 안젤라는 침대에 앉아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주변을 살폈죠. 엄마, 여기 예쁘다. 안젤라가 속삭였어요. 저기 코끼리가 웃고 있어. 엘레나는 딸의 모습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밀라노에서의 마지막 몇 주는 안젤라의 얼굴에서 미소를 보기 힘들었죠. 하지만 여기 낯선 나라의 병원에서 오히려 딸이 활기를 찾고 있었답니다. 서유는 매일 아침 일찍 병실을 찾았어요. 그녀는 때론 근무 전, 때론 퇴근 후 들러 한국 동화책을 가져왔습니다. 비록 안젤라는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서윤의 부드러운 목소리와 책의 그림을 좋아했죠. 안젤라가 웃는 걸 보니까 제 조카가 처음 걷던 날이 떠올라요. 서윤이 어느 날 말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 이어 말했어요. 그 아이도 처음엔 절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학교에 다니며 친구들과 놀고 있죠. 그날 오후 옆 병실에서 온 한국인 어머니가 조심스레 문을 두드렸어요. 그녀는 5살쯤 되는 딸 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보온병을 건넸죠. 보리차예요. 서윤이 번역했어요. 한국에서는 아픈 사람에게 보리차를 많이 드립니다.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좋답니다. 엘레나는 고개 숙여 감사의 뜻을 표했죠. 한국 여성의 딸이 안젤라에게 다가가 자신이 그린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안젤라도 자신의 인형을 건네며 웃었어요. 언어의 장벽을 넘어 순수한 교감이 이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탈리아 병원에선 의료진은 눈도 안 마주쳤고 환자끼리 인사도 없었어요. 엘레나가 서윤에게 말했습니다. 여긴 뭔가 달라요. 말은 안 통하지만 같이 아픈 걸 아는 사람들이네요. 저녁 무렵 병동 식당에서 한국 어머니들이 엘레나를 식사에 초대했어요. 서윤은 근무 중이라 함께하지 못했지만 그녀가 미리 상황을 설명해 둔 듯 했죠. 여성들은 엘레나에게 다양한 한국 음식을 권했고 영어 단어와 손짓으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한 어머니는 휴대폰 번역기를 통해 물었어요. 이탈리아에서 왔다고요? 그곳에선 치료가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엘레나는 고개를 끄덕였죠. 제 나라에선 새로운 치료법이 승인되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동안 아이들은 기다릴 수 없는데. 번역기를 통해 대화는 느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엘레나는 처음으로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낯선 나라에서 그녀는 같은 아픔을 겪는 부모들과 연결되어 있었죠. 밤이 깊어갈 무렵 간호사가 약을 가져왔습니다. 그녀는 안젤라의 체온을 체크하며 부드럽게 말을 건넸어요. 비록 엘레나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간호사의 따뜻한 손길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간호사 선생님이 내일 특별한 날이라고 하셨어요. 서윤이 문자로 알려왔죠. 안젤라의 유전자 치료 준비가 모두 끝났대요. 정말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엘레나는 잠든 안젤라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밀라노의 차가운 병원 복도에서 절망했던 그녀였어요. 하지만 지금 지구 반대편의 낯선 나라에서 그녀는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의료기술의 차이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마음가짐, 시스템의 작동 방식,
그리고 공동체의 따뜻함이었죠. 여기서는 모두가 함께 아파하고 함께 치유되는구나. 엘레나는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졸겐스마 유전자 치료제의 비용은 20억 원 정도입니다. 김 교수의 말에 엘레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서윤이 통역해준 금액을 듣고 그녀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그 금액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숫자였죠. 그럼 끝인가요? 엘레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새롭게 피어난 희망의 불씨가 순식간에 꺼져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김 교수는 침착하게 고개를 저었죠. 그렇지 않습니다. 서윤 간호사가 말하지 않았나요? 이 병원에는 외국인 아이들을 위한 재단 후원 제도가 있어요. 서윤이 엘레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벌써 신청서를 준비했어요. 특히 안젤라처럼 급히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병원 내 국제의료협력단에서 심사를 빠르게 진행합니다. 하지만 왜 외국인인 저희를 도와주는 거죠? 이렇게 비싼 치료를. 김 교수는 안젤라의 차트를 살피며 대답했어요. 엘레나 씨, 우리 병원의 철학은 간단합니다. 생명을 국적으로 나눌 수 없어요. 특히 아이들의 생명은요. 다음 날 엘레나는 병원장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60대 후반의 위험 있는 모습이었지만 안젤라에게 말을 걸 때는 할아버지처럼 다정했죠. 우리 병원에서는 매년 5명의 해외 어린이에게 치료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중 한 자리를 안젤라에게 주고 싶어요. 그는 엘레나에게 간단한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질문은 주로 안젤라의 상태와 밀라노에서의 치료 상황에 관한 것이었어요. 엘레나는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죠. 남편의 사고, 밀라노 병원에서의 좌절, 그리고 우연히 서윤을 만난 순간까지. 병원장은 진지하게 경청한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재단 이사회가 있어요. 제가 직접 추천 서신을 작성하겠습니다. 서윤은 이 모든 과정을 도왔죠. 그녀는 서류 작성을 도와주고 필요한 번역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엘레나에게 심리적 지지를 보내는 것이었어요. 정말 될까요? 엘레나가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김 교수님과 병원장님이 직접 나서셨어요. 좋은 소식이 있을 거예요. 이틀 후 기적처럼 치료 승인이 떨어졌죠. 병원장이 직접 병실을 찾아와 소식을 전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안젤라의 치료가 승인되었어요. 내일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엘레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오열했어요. 그것은 기쁨과 감사 그리고 해방감의 눈물이었습니다. 서윤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고 가만히 지켜보았죠.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엘레나가 흐느꼈습니다. 병원장은 미소 지었어요. 안젤라가 건강해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보답입니다. 다음 날 안젤라는 특별 격리실로 옮겨졌죠. 유전자 치료는 면역 체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작은 주사기 하나에 담긴 치료제가 안젤라의 작은 몸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것은 단 1분도 걸리지 않는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의미는 영원히 지속될 것이었습니다. 이제 기다려야 합니다. 김 교수가 설명했어요. 몸이 새로운 유전자를 받아들이고 단백질을 생성하기 시작하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엘레나는 격리실 유리창 너머로 잠든 안젤라를 지켜보았습니다. 서윤이 조용히 다가와 그녀의 곁에 섰죠. 이 모든 일이 꿈만 같아요. 엘레나가 말했습니다. 한 달 전 밀라노에서는 의사가 승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는데 여기서는 이미 치료가 끝났네요. 서윤은 미소 지었죠. 한국은 빠르게 움직입니다. 특히 아이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라면요. 그날 밤 엘레나는 병원 기도실에 들어갔어요. 그녀는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었지만 마음속에 감사함을 표현할 곳이 필요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알레산드로를 생각했죠. 여보, 우리 딸이 새 삶을 얻게 됐어요. 당신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치료 후 6주가 지났습니다. 서울의 봄은 병원 창가에 벚꽃잎을 날리며 완연하게 찾아왔어요.
안젤라는 매일 물리치료실에서 재활 훈련을 받았죠. 처음에는 변화가 미미했답니다. 그러나 넷째 주부터 점차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근육의 반응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재활의학과 박 교수가 말했죠. 유전자 치료가 효과를 보이는 것 같아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안젤라가 평행봉 훈련을 시작하는 날이었죠. 병동 사람들 모두가 이 소식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 어머니들은 아침부터 작은 간식과 응원 메시지를 가져왔어요. 병원 직원들도 틈틈이 물리치료실을 들여다보았죠. 엘레나는 안젤라에게 새 옷을 입혔습니다. 빨간색 원피스와 흰색 양말, 그리고 작은 리본 머리핀까지. 마치 특별한 행사를 준비하는 것처럼 정성을 다했어요. 오늘 기분이 어때, 안젤라? 안젤라는 밝게 웃었죠. 좋아요, 엄마. 오늘은 내가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리치료실에는 여러 명의 의료진이 모여 있었어요. 김 교수, 재활의학과 박 교수, 그리고 물리치료사들. 서윤도 근무 시간을 조정해 자리에 함께했답니다. 평행봉 앞에 선 안젤라는 작고 연약해 보였어요. 그녀는 치료사의 도움을 받아 천천히 봉을 잡았습니다. 방 안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죠. 천천히 안젤라. 무리하지 말고 박 교수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안젤라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죠. 그리고 오른발을 조금 들어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떨렸지만 이내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한 걸음이었죠. 작지만 의미 있는 한 걸음. 잘했어, 안젤라. 엘레나가 외쳤답니다. 안젤라는 다시 숨을 모으고 왼발을 움직였어요. 이번에는 조금 더 자신감 있게. 두 번째 걸음, 세 번째 걸음. 안젤라는 평행봉을 따라 천천히 나아갔습니다. 여섯 번째 걸음에서 안젤라는 잠시 멈추었어요. 그녀의 얼굴에 땀이 흘렀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답니다. 마지막 힘을 모아 그녀는 일곱 번째, 여덟 번째 걸음을 내디뎠어요. 엄마, 나 이제 진짜로 걸을 수 있어. 안젤라가 외쳤습니다. 그 순간 치료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죠. 의사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고 간호사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답니다. 그것은 단순한 몇 걸음이 아니었어요. 생명의 승리였죠. 과학의 승리였고 무엇보다 희망의 승리였습니다. 엘레나는 안젤라에게 달려가 꼭 안아주었어요. 그녀는 딸의 등을 토닥이며 속삭였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워, 우리 딸. 치료실을 나오면서 엘레나는 병원 창밖을 바라보았죠. 서울의 봄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여기 오지 않았다면 아직도 밀라노 병원 대기 리스트에 있었겠지. 그녀는 중얼거렸어요. 서윤이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죠. 이제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엘레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당분간은 여기 있으려고 해요. 안젤라의 재활이 끝날 때까지는요. 그 후에는 모르겠어요. 밀라노로 돌아가야 할지 아니면. 서윤은 미소 지었어요. 서울에 머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의사로서 일할 수도 있잖아요. 엘레나는 놀란 표정을 지었답니다. 정말 가능할까요? 왜 안 되겠어요? 한국은 좋은 의료진을 항상 환영합니다. 특히 당신처럼 두 문화를 이해하는 의사라면 더욱 가치 있을 거예요. 며칠 후 안젤라는 병원 근처 한강공원으로 외출을 나갔죠. 서윤이 휠체어를 밀었고 엘레나는 옆에서 걸었어요. 벚꽃이 흩날리는 공원길을 천천히 지나며 세 사람은 따뜻한 봄날의 기운을 만끽했습니다. 안젤라는 갑자기 휠체어에서 일어서려 했어요. 엄마, 내가 여기서 걸어볼래요. 엘레나는 놀랐지만 딸의 결심에 찬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서윤이 안젤라를 부축했고 안젤라는 천천히 휠체어에서 내려섰어요.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벚꽃 길 위에 작은 발자국이 이어졌어요. 세 사람은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죠. 그들의 국적도 언어도 달랐지만 이제 그들은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봄바람이 세 사람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흩날렸죠. 한국이 우리를 살렸어요. 엘레나가 서윤에게 속삭였답니다. 단순히 의학적으로가 아니라 마음까지도요. 서윤은 따뜻한 미소로 답했어요. 이제 당신과 안젤라는 여기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여정을 함께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봄날의 한강변에서 그들은 새로운 시작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걸음이 아니라 희망과 연대, 그리고 사랑의 여정이었어요.